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나요? 예, 그동안 좀 많이 바빴습니다. 이런 시국에 바쁠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겠죠. 네, 그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이 사이코지만 괜찮아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고 생각이 잠기고 나서 영상을 찍을 때쯤 되면 한 주일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미뤄지고 또 한 주 미뤄지고 그러다가 많이 미뤄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영상도 제대로 못 올리고 해서 그냥 마무리 지을까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회라도 16회 최종회라도 제가 마무리하는 영상 올려야 마무리도 되고 맞겠다 해서 16회 최종회 영상 남깁니다. 이번 테마는요, 뭐 제목이라고 할까요? 기막힌 덧칠로 배찢지만 괜찮아. 명품 드라마입니다. 기막힌 덧칠로 배찢지만 괜찮아. 명품 드라마입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아유, 오랜만에 해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어떤 작은 항구에 영상을 올리면서 작가가 사이코인 드라마 이 바다처럼 이렇게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올리겠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드라마는 극본, 또 연출, 또 배우들의 연기, 이 세 박자가 꽉 채워진 명품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극본, 작가에 대해서만은 다소 평가가 다양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작가가 사이코인 드라마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사이코의 뜻, 사이코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요, 와, 기발하다, 이런 의미가 80%. 뭐야? 왜 이렇게 생뚱맞아? 이게 말이 되나? 20%. 이런 의미로, 좋은 의미로 사이코라고 쓰겠습니다. 자, 16회 이 최종의 리뷰 테마 영상 어떻게 제가 할 거냐면 제가 작가가 사이코하냐? 이 작가 사이코하냐? 라고 생각했던 장면들 몇 가지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가 드라마를 봤는데 동화하고 애니메이션이 탁 나왔죠, 처음에. 그리고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면서 그 드라마 초반에 보면은 이 고문영이 벚꽃이 막 흩날리는데 거기서 강태를 처음 만나죠. 만나면서 강태의 커피잔에 담배를 끄는 그런 장면. 그러면서 묻습니다. 운명을 믿냐고. 그런 묻는 장면이 있는데 초반에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였던 남는 장면인데 그 장면처럼 동화와 애니메이션이 있는 모습이 그 장면처럼 저에게 인상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매회마다 동화나 소설의 제목을 다음 편에 그 예고를 하면서 노출시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작가 사이코 아니야? 저렇게 되면 줄거리가 거의 노출이 되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대놓고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회 볼 때마다 그 예고된 그 동화의 제목, 소설의 제목 이상의 변화와 다양한 신기한 변화 분명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야, 이거 마치 내가 제목을 알려줘도
나는 그 이상의 더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어 라는 그 자신감이 느껴졌다 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문형을 동화 작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설정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동화나 소설만으로 채워지기 힘든 부분을 구문형이 쓴 동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는 아주 기막힌 뭐 신의 한 수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또 이제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그 계속 초반에 들었던 생각이 아니 왜 사이코들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치유해가는 그런 설정을 했냐. 좀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급기야 어디까지 갔느냐, 이 박행자를 최종적으로 처치하는 사람이 바로 문상태였습니다. 문상태. 그것도 세계 명작 동화 책으로 그냥 후려치면서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죠.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죠. 이 작가 사이코 아니야? 황당한 겁니다. 이 최대 빌런을 한순간에, 그것도 저렇게 쪽팔리게 사라지게 만들다니. 자,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어린 시절에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픔으로 느껴져서 막 울었던 일인데, 나이가 좀 들어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게 뭐라고 그렇게 하늘이 무너진 듯이 그렇게 울고 슬퍼했던가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나와 있는 사이코들이 마음의 상처 같은 거를 극복하는 과정이, 예전에 자기가 겪었던 아픔이 그때만큼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깨달음, 그걸 통해 가지고 극복해내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사이코들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극복해낸다는 이런 설정은 앞으로 다음 많은 드라마 속에서 나오기 굉장히 힘든 이 드라마만의 아주 독특한 설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생각나는 장면이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최종회 15회, 16회 아니면 16회 하나 정도만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도대체 고문영의 엄마가 누구야? 해서 박행자, 야 진짜 박행자 맞아? 아닐 수도 있다. 박행자가 도희재의 진짜 엄마 도희재의 동생일 수도 있다. 아니면 계모다. 도희재는 계모다. 별별 이렇게 내피셜들이 횡행했죠. 그렇게 가득할 때, 그런 많은 내피셜들이 가득할 때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작가 사이코 아니야? 왜냐면요, 그 많은 내피셜 전문가, 내피셜리스트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도 마구 틀리고 난리가 났었죠. 마치 이 작가가 이 많은 내피셜리스트들을 농락하면서 즐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강태 상태의 엄마를 살인한 사람, 그 살인자가 누구냐, 그거를 마지막까지 미스터리 스릴러로 이렇게 몰고 가는 이 작가를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작가 사이코 아니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떡밥을 회수하고 힐링 드라마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냐. 한 해밖에 안 남았는데, 두 해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태가 박행자가 그린 벽의 나비를 그냥 덧칠을 해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비를 그려버리죠. 또 자기 친엄마가 박행자고, 박행자에 의해서 강태 상태의 엄마가 살해됐다는 걸 알게 된 고문령이 강태 상태한테 집을 나가라고 했을 때, 그때 상태가 배째라고 했던 것처럼 이 작가는 그냥 시청자들 앞에서 그냥 바로 기가 막히게 덧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배째버렸죠. 그런데
앞서 말한 상태의 그런 행동들이 이미 깔려 있었기 때문에 박행자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살아났는데, 아니, 그 많은 떡밥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데 라고 회수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그냥 한 방에 잠재워져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덫일이었죠. 더 떡밥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희한한 그런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또 생각나는 장면. 이 드라마를 보면 가해자들이 응징되거나 아니면 사과할 줄은 모르고 피해자들만 잔뜩 끙끙거리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개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죽인 살인마, 그 살인자의 딸이라도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잖아, 이런 쪽으로 스토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생각했죠. 헐, 이 작가 사이코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고문영한테 상태가 죽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죽을 먹입니다. 이거 먹으면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서요. 그런 문상태의 모습, 장면이 나오면서 비현실적이고 어쩌고 그런 생각을 할 여지를 완전히 덧칠을 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 대한 비판의식, 뭔가 애매한 부분 생각할 겨를을 안 주고 그냥 싹 덧칠을 해버립니다. 비현실적인 설정이라는 것을 완전히 잠재워버리는 기막힌 덧칠, 어떻게 보면 위대한 덧칠들이 순간순간 많이 있었다. 자, 기막힌 덧칠하니까 또 생각났는데, 인물들이 순식간에 그냥 사라지거나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 박옥란 있죠? 초반에 아주 의심스러운 행동을 많이 해서 많이 주목을 받게 됐던 그런 인물인데 어느 한순간 그냥 한 방에 사라져버립니다. 박행자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연기를 했던 것 뿐이래요. 그런 사연과 함께 그냥 휙 하고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남조리도 볼까요? 남조리? 술만 먹으면 그냥 뺨을 후려치는 거의 사이코 같은 한 면도 있는 남조리가 강태, 고문영하고 삼각관계를 이루어서 치열하게 갈등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그냥 여기 이상인 대표하고 러브라인이 형성되면서 또 이렇게는 친한 친구로 그냥 관계가 순식간에 돌변해버립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이 작가 이거 사이코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드라마가 한 드라마 안에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죠. 그래서 순식간에는 이런 장르 느낌, 저런 장르 느낌, 저런 장르 느낌이 아주 묘하게 막 나타나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뒷수습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은근히 걱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역시 기막힌 덧칠로 그냥 처리를 해버렸어요. 아니 과거에 삼각관계였더라도 어느 순간 한 번의 덧칠로 친한 절친처럼 만들어져 버립니다. 과거에 아주 의미 있는 빌런으로 느껴졌던 박옥란도 한 번의 덧칠, 연기였다 끝 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드러내져 버립니다. 기가 막힌 덧칠이었다. 그런데 그 덧칠이 자꾸 머릿속에 남질 않는 거예요. 앞에 하자라고 흠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그냥 잊혀지게 만드는 기가 막힌 모양으로 덧칠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랜만에 올린 영상인데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
그 방파제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그곳에 갔을 때 그 방파제를 보고 와 이거 희한하네, 와 독특하네 하면서 신기해하면서 올라가서 봤어요. 그러다가 주변 그 방파제를 이렇게 살피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다. 이 방파제를 만든 사람은 바다를 모르는 사람 같다. 바다를 모르는 사람 같다. 왜 이곳에 이런 방파제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 이유가 없는데, 신기하긴 하지만 이거는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 찍은 영상을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 자리에서 그 방파제에 꽂혀가지고 방파제에 대한 비판의식, 비판이 느껴져서, 문제가 느껴져서 그것만 생각하다가 막상 그 방파제 주변의 바다를 제대로 느껴보지 못하고 그냥 왔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드라마가 그러기 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드라마는 아주 독특한 모양, 설정, 여러 가지 내용, 스토리들이 아주 독특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때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보다 보면 그쪽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전해주려고 하는, 어쩌면 이 드라마를 보고 있다 보면 느껴지는 그 주변에 우리의 현실, 삶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 드라마는 뭔가 독특하고 비현실적인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묘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드라마 밖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한 깨달음으로 현실과 주변을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드라마였다라고 뒤늦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막힌 덫을로 배치해버렸지만 괜찮다. 작가가 사이코지만 괜찮다. 그것마저도 이 드라마의 아주 매력적인 진정한 포인트였다. 명품 드라마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긴 영상이 되고 말았네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쉬었던 만큼, 재충전했던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